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럼에 패했다.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6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만나는 맨시티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패를 당하면 중위권 추락도 가능하고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한다. 토날리와 롱스테프, 기마랑이스 등 중원에서 터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압박이 좋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극적으로 패하지 않았다. 라이벌 아스날 상대로 한 골 차로 뒤진 종료 직전 스톤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세컨볼을 골로 연결했다. 그러나 철인으로 불리우며 과르디올라, 축구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로드리가 큰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확실한 발표를 내고 있지 않지만 장기간 결장이 예상된다. 때문에 귄도안과 누네스, 코바치치 등이 그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의 홈이고 로드리가 빠진 맨시티 상대로 중원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머피와 고든 등 2선에서 기대만큼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점이 걸린다. 언제든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홀란드가 있고 그릴리시와 사비오가 뒤를 지원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했다. 예상대로 텐백으로 경기를 운영해 상대에게 1골만 허용했는데 동점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마요랄이 돌아와 풀타임을 소화할 몸 상태를 만들었고 알레나와 솔라 등이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전 침투를 하고 있다. 수비는 늘 강점이 있기에 홈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릴 것이다. 알라베스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레알을 괴롭혔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3골 차로 뒤지던 후반 중반 이후 베나비데스와 키케의 골이 나왔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세비야와 소시에다드 등에 승리하며 좋은 시즌 출발을 했다. 비알리브레의 골만 나온다면 시즌 내내 7위권 경쟁을 기대할 만하다. 헤타페의 승리를 본다. 알라베스가 더 나은 최근을 보내고 있지만 헤타페도 홈 경기력은 좋다. 특히 알더레테와 제네 등이 나서는 탄탄한 수비진이 있기에 비알리브레와 로메로를 전면에 내세울 원정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마요랄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볼 헤타페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 로마 원정에서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개막 이후 꾸준하게 승점을 정립하며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살레르니타나를 완파했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시즌 전망이 그리 밝은 건 아니었는데 칼스트롬과 제켈렌캠프의 새로운 중원 조합이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카마라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다. 인테르는 밀라노 더비에서 라이벌인 밀란에 패했다. 측면 자원인 디마르코의 골이 있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선두권으로 도약해야 한다. 다음 주중에 챔스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하기에 일정상의 부담도 적다. 라우타로와 튀랑의 투톱이 정상 가동될 것이고 바렐라가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가 좋은 출발을 한 건 사실이지만 코모와 파르마 등 승격팀 상대 승리였고 로마 상대로는 완패하며 강팀 상대 어려움을 겪었다. 바렐라와 프라테시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고 라우타로와 튀랑이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개막 연승 이후 두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우니온과 장파올리를 상대했는데 경기를 주도하고도 텐백으로 나선 상대에 득점하지 못했다. 그래도 두 시즌째 이어지던 레버쿠젠의 리그 무패 기록을 가로막은 팀이고 시즌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하고 있다. 시마칸이 팀을 떠났지만 오르반과 클로스터만, 라움 등이 수비를 책임지고 있고 시몬스와 오펜다의 화력도 좋다. 아우크스는 장파올리전 승리 이후 나선 마인츠전에서 패했다. 에센데와 슬로터백의 골이 나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에센데가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다. TH와 무니에가 선발 공격수로 나서 바르가스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아우크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에 성공했지만 원정에서는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니었다. 또 주전 스트라이커의 부재도 있다. 전력의 우위는 물론이고 세스코와 오펜다, 시몬스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라이프치히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번 시즌 위넨 원정을 제외한 3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팀이었던 슈투트를 제압했고 직전 원정에서는 3골차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팀 전력 구성에 자신을 보이기에 눈에 띄는 영입이 딘키 한 명에 그쳤지만 기본 전력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리 국대 윙어 출신인 그리포와 일본 출신 도안 리스를 앞세워 이 경기에서도 승리에 도전한다. 장파울리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분데스리가 잔류를 목표로 들어왔다. 그러나 개막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에서 수비 위주로 나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패했다. 사드와 아폴라얀 등 팀이 기대한 공격진은 골이 없고 어빈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장파울리는 어빈과 부칼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하프라인 밑에 위치한 수비적인 운영으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포와 헬러, 도안이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수 있을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여섯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는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레버쿠젠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터뜨렸지만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즌 초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래도 아무라와 비머, 요나스 빈 등이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스반베리의 중원 지원도 원활하다. 수비진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면 상위권 팀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기대할 만하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를 완파하고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는데 멀티골을 기록한 운다브를 비롯해 4명의 선수가 5골을 만들었다. 기라시의 이적으로 인해 고전이 예상된 이번 시즌이지만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터뜨리는 화력을 뽐내고 있다. 볼프스의 승리를 본다. 슈투트는 르월링과 피리히, 슈틸러 등 2선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옵션이 많다. 그러나 밀로가 중원에서 워낙 공격적이기에 상대 역습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스반베리와 아놀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 조합을 앞세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바쿠와 요나스 빈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볼프스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